안녕하십니까? 언제나 소비자편에서 방송하는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 버는 자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축과 보험으로는 절대로 물가 상승률을 이겨낼 수 없는 증거와 제가 증명을 해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연간 이자가 3%라고 했을 때 A라고 하는 사람은 1억 원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300만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B는 100억 원을 예치합니다. 그러면 1년 후에 3억 원의 이자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A와 B는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A는 일단 부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세금과 물가 상승률 때문이죠. B는 추가적으로 부자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부자입니다. 예전에는 저축만 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과거 저축 이자율이 연 20에서 30% 내외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자 소득세 등 세금도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자 소득세율의 추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게도 1970년대, 80년대 보시게 되면 5%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2000년대 내외에 22%까지 올라갔다가 지금은 14%죠.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 10%까지 합친다면 15.4%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70년대, 80년대에는 5%로 굉장히 낮았죠. 그리고 과거에는 차명 계좌도 많이 썼습니다. 또한 개인 간 대출해주고 고리대금을 받는 비영업 대금 이자도 수취했습니다. 물론 이때 신고하지 않았겠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1993년도 8월 13일 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었고요. 1999년도에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실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실시로 최고 49.5%로 과세를 합니다. 또한 건강보험료도 추가로 부담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저축 이자만 가지고는 각종 세금 등을 고려했을 때 부자 되기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 요즘은 저축으로 부자 될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아주 많은 돈이 아니라면요.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미 부자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험으로 저축을 한다고 하니 뱁새가 정말 황새 따라가려다가 가랭이 찢어지는 소리입니다. 왜 저축으로 부자가 될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 비용하고 세금하고 물가 상승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을 예치합니다. 연 3% 이자를 준다고 한다면 1년 후에 원리금은 1억 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300만 원의 수익은 아니죠. 왜냐하면 각종 비용하고 세금하고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야만 하기 때문이죠. 일단 일반 과세 대상자는 300만 원 중에 이자 소득세 등으로 15.4%로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천 징수액은 46만 2천 원이 되겠고요. 실제로 세후 실수령액은 253만 8천 원에 불과하죠.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3%의 물가 상승률을 반영했을 때 세후 원리금 1억 253만 8천 원의 현재 가치는요. 겨우 9,955만 1,456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1년 동안 예치했는데 손실액이 44만 8,544원이나 됩니다. 물가가 그만큼 오르지 않을 것이라고요. 물가 상승률 추이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지막지했습니다. 28.7%까지 올라갔고요. 57년 동안의 연평균 6.94%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부터 23년 동안의 연평균 2.46%고요. 바로 2022년도에는 5.1%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예치를 했을 때 세금하고 물가를 반영하면 얻는 것이 없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많이 없기 때문에 예치를 하지 못하고 매월 적립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적립했을 때 1년 후에 이자는 얼마나 될까요? 매월 100만 원씩 1년 동안 12번 연 3%에 적립하는 경우에 1년 후에 원리금은요. 1219만 5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자는 겨우 19만 5천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총 수익률은 1.625%에 불과합니다. 자, 그런데 19만 5천 원 다 받지 못합니다. 일반 과세 대상자는 이자 소득세 등 15.4%를 과세하기 때문에 원천 징수액 3만 원을 공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령액은 16만 4,97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물가를 반영해서 현재 가치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물가 3% 가정 시 세후 원리금 1216만 4,970원에 현재 가치는 놀랍게도 1181만 650원에 불과합니다. 불과 1년 만에 손실액은
18만 9,350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저축은 예금을 하나 적금을 하나 연 3% 투자 시 모두 돈을 벌 수 없게 됩니다. 아니 돈을 잃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금보험 같은 경우 10년 납의 경우 10% 내외의 사업비를 떼고 나머지만 굴러가게 되니까 8년에서 10년은 되어야 원금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절대로 보험 가지고는 더 돈을 벌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금이나 적금이나 똑같이 연 3% 이자를 준다 하더라도 예금은 온전하게 수익률을 반영하지만 적금은 실제 이자율의 절반 정도만 굴러간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또 물가 상승률은 적금과는 달리 매년 3% 상승 시 그대로 다 반영됩니다. 특히 물가 상승률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금은 무조건 물가 상승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금을 반영한다면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수익이 굉장히 미미합니다. 아니, 오히려 적금을 가입한다면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물가 상승률과 적용 이자의 손익분기점은 어떻게 될까요? 얼마만큼의 이자율을 적용해야만 물가 상승률과 같아지겠느냐 이 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제 정보가 만족스러우셨다면 무료 구독하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멤버십 회원가입을 통해서 보다 다양한 혜택, 예를 들어서 컨설팅 피의 30% 할인 등의 혜택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예치할 경우 일반 과세 대상자는 연 3.513%는 되어야 물가 상승률 3%와 동일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투자하면 남는 게 없다는 뜻이죠. 결국 예치를 하나만화가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 원 예치 시 이자는 351만 3천 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원리금에 대해서 세후 이자는요, 300만 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률 3%로 할인한다면 겨우 1억 원에 불과하다는 최초 원금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예치를 하더라도 연 3.513%일 때만 겨우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치한다고 해도 자산 증가는 불가능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종합과세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한계세율 49.5%를 맞는 사람이요. 한계세율 대상자는 연 5.95% 정도는 되어야만이 물가 상승률 3%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즉 이렇게 투자해도 남는 것은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1억 원 예치 시 이자는 595만 원이지만요. 세후 이자는 300만 원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어떻습니까? 물가 상승률 3%로 할인한다면 최초 원금 1억 원밖에 안 남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예치를 하지 못하고 적립할 경우에는 더 비참하게 됩니다. 일반 과세 대상자는 연 6.55% 정도는 되어야만이 물가 상승률 3%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적립 시 이자는 42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하지만 세후 이자는 36만 원이죠. 따라서 물가 상승률 3%로 할인한다면 최초 원금 1200만 원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한계세율 대상자는 연 10.97%라고 하는 놀라운 수익률을 가져야만 겨우 물가상승률 3%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증명해 보면요.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적립 시 이자는 71만 원 정도 나오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후 이자는 36만 원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물가상승률로 할인한다면은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물가 상승률이 3%가 아니라 5%로 뛴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만약에 5%로 상승한다면 일반 과세 대상자는 1억 원을 연 5.85%에 거치할 경우 물가 상승률하고 동일하게 됩니다. 증명해 보겠습니다. 1억 원 예치 시 이자는 585만 원이지만 세후 이자는 500만 원이죠. 따라서 1억 원이 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한계세율 대상자는 더 심각합니다. 연 9.9%에 거치할 경우 물가상승률 5%랑 동일하게 됩니다. 1억 원을 예치한다면 이자는 990만 원이지만 세후 이자는 500만 원이기 때문에 최초 원금 1억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치가 아니라 적립일 경우에는 더 많은 요구 수익률이 필요합니다. 일반 과세 대상자는 무려 연 10.92%일 경우에 적립하는 경우 물가 상승률 5%랑 동일하게 됩니다.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적립했을 때 이자는 71만 원 정도 되거든요. 하지만 세후 이자는 60만 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물가 상승률 5%로 할인한다면 겨우 원금 1200만 원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결국 적립을 하더라도 10.92%일 때만 겨우 자산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자율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자산 증가는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과세를 당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더 비참해지겠죠. 49.5% 세율 적용 대상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계세율 대상자가 연 18.28%로 적립해야만 물가상승률 5%랑 동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18.28%를 주는 적금이 있을까요?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죠. 매월 100만 원씩 1년간 적립을 한다면 이자는 118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요. 세후 이자는 60만 원. 따라서 물가상승률 5%로 할인한다면 최초 원금에 불과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반 과세 대상자는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에 예치 시에는 3.513% 이상 수익을 내야만 하고 적립 시에는 6.55% 이상을 내야만 자산 유지가 겨우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률 연 3% 이상 수익을 내려면 예치 시에는 7% 이상 그리고 적립 시에는 10% 이상을 내야만 하는데 정말로 어려운 얘기죠. 그리고 한계 세율 대상자는 물가 상승률 3% 가정 시에는요, 예치 시에는 5.95% 이상, 그 다음에 적립 시에는 10.97% 이상을 내야만 자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수익률 3% 이상을 내려면 예치 시에는 9% 이상, 그리고 적립 시에는 14% 이상을 내야만 하는데, 과연 이런 이자를 주는 상품이 있을까요? 그런데 물가가 5%로 상승한다면 일반 과세 대상자는요. 예치 시 5.85% 이상, 그 다음에 적립 시 10.92% 이상을 내야만 자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연 3% 이상 자산 운용 수익률을 추가적으로 실질적으로 더 기대하려면 예치 시에는 9% 이상, 그 다음에 적립 시에는 14% 이상을 내야만 가능한데 정말로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 없겠죠. 그리고 한계세율 대상자는 물가상승률 5% 가정 시에는 예치 시에는 9.9% 이상 수익을 내야만 하고요. 적립 시에는 18.28% 이상을 내야만 겨우 자산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3% 이상 수익을 내려면 예치 시에는 13% 이상, 그리고 적립 시에는 놀랍게도 22% 이상을 내야만 가능한 것이죠. 따라서 물가가 오르면 오를수록 저축을 통해서 자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어느 정도 오른다 하더라도 자산을 늘리는 것이 불가능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축보험,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업비하고 위험보험료마저도 공제하기 때문에 더더욱 자산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람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보험 상품은 10년 이상 유지 시 비과세 효과가 있고요. 오래 유지할수록 복리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실은 사업비 등으로 수익이 태생적으로 적은데 알량하고 미미한 복리 효과와 비과세 효과만으로는 절대로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축과 보험으로는 자산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평생 투자 수익률과 물가 상승률을 걱정하지 않고 지급하는 국민연금을 부부는 물론이고요. 가족 모두가 최대한의 보험료로 가입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보험 및 금융상품을 해지해서 가처분 소득을 극대화시켜서 투자를 지속하는 것이 가장 최선이고 가장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투자가 아닌 법인 투자로 절세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깊어가는 가을과 2023년도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세미나에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산가라면 가장 큰 고민이 있겠죠. 은퇴 후 건강보험료 부담을 해소한다든가 자녀 증여 시 증여세 절세하고 나중에 상속세를 절세하고요. 효과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서 투자 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절세하고 자녀의 자산 증식을 지원하는 방법 등 이 모든 고민을 한 방에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으로 실행시킬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 올해가 가기 전에 반드시 풀어야 할 이슈 있지 않습니까?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 하나로 한 방에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미나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은요. 세미나가 2023년도 12월 9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고요. 세미나 장소는 서울 신설동역 4번 출구 갤러리 K 본사 4층 교육장이 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하게 참가비 3만 원만 입금하고 핸드폰으로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그 세미나 시 제가 제 저서에 사인해서 무료로 제공할 테니 많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투자와 절세 두 마리의 토끼를 누리시고 수억 원 내지 수십억 원을 절세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현명한 자산 관리는 별다른 것이 없습니다. 자기 편의 종합자산관리사를 만나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산 관리나 인간관계도 성공하기 위해서는 누구를 만나느냐 거기에 달려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나 아는 것보다 실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만약에 실행한다면 그 기대 효과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콘스탄트 김의 NGP 플랜을 통해서 성공하는 자산 관리를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저축과 보험으로는 절대로 자산을 늘릴 수 없다는 말씀을 드렸고 증명을 해 보았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현명한 자산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